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망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망리단길은 서울 망원시장 옆에 오래된 골목길입니다. 세련되고 독특한 카페와 식당들이 속속 자리 잡고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길인데요. 이태원의 경리단길에 빗대어 망리단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망원동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망원동은 사실 연쇄 살인범을 쫓던 추격신이 일품이었던 영화 추격자의 배경으로 더 유명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낡고 한적한 기운이 맴돌았던 그 골목이 10여 년 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죠. 이렇게 분위기가 밝아지고 찾는 사람들도 늘었으니 그 지역 상인들은 정말 반가워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작 그 지역의 토박이 상인들은 동네가 점점 유명해지는 것이 두렵다고 하네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산계층을 뜻하는 영어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쓴 용어입니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는 영국에서 먼저 사용되었지만 그 현상이 처음 발견된 곳은 영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1950년대 미국의 맨해튼. 그 당시 미국은 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방치되었던 창고나 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저렴했고 돈이 별로 없었던 예술가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맨해튼은 예술가들로 인해 점점 아름답게 변했고 도시가 변하자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맨해튼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덕분에 맨해튼의 집값은 급격히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정작 맨해튼을 아름답게 바꾼 예술가들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살던 주민이나 상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임대료가 오르기에 원주민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동해야만 했던 걸까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도 권리금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데요. 망리단길의 경우 2015년만 해도 권리금이 없거나 1,000만 원 선에 불과했지만 1년 새에 4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발달한 경리단길의 경우는 임대료가 최대 650%나 올랐다고 하니 아무리 오랫동안 터를 지켰던 상인들이라도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은 급상승하는 임대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죠. 1999년 세계에서 5번째로 비싼 땅으로 조사되었던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야말로 8, 9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였죠. 그런데 지금은 저렴해진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비어있는 상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 원인은 바로 프랜차이즈의 점령.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거리에 남다 보니 기존 로데오 거리의 매력이 사라졌고 주말에도 텅텅 빈 길이 되어버렸죠. 그곳에 남아있던 상인들도 이제는 장사가 안 되고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계속 낮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동구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지속가능발전구역에 지정이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민협의체가 동의하지 않는 업체, 업소의 마을 입점이 제한되기도 하죠. 자발적으로 기존 주민이나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오늘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보다 다 함께 같이 잘 살자는 마음이 우선된다면 젠트리피케이션 단점은 억제하고 장점은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